마을의 마지막 편지. 우체통 속의 비밀.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8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빗자루질을 하다가 문득 대문 앞 낡은 우체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오래됐구나. 빨간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쓴 우체통은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모두 휴대폰으로 연락하니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 우체통이 특별했습니다. 50년 전 새댁이었던 순자는 시골에서 서울로 떠난 남편에게 매주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농사 이야기,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남편도 매주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이 우체통을 거쳐갔지요. 순자 할머니가 우체통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동네에 새로 이사온 젊은 우체부 민수였습니다. 아, 민수야?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할머니, 이 우체통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벌써 50년도 넘었을 거야. 우리 마을에 처음 우체통이 생겼을 때부터 있던 거니까. 민수는 우체통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우체통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이 동네를 담당한 지 3년 됐는데 이렇게 오래된 우체통은 처음 봐서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라. 그런 게 있긴 하지. 시간 있으면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렴. 이야기도 길고. 민수는 기꺼이 순자 할머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끓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였어. 나는 25살의 새댁이었고 우리 영수 아버지는 서울에 일자리를 구해서 먼저 올라갔지.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도 좋지 않고 전화도 귀해서 편지가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거든. 할머니는 찻잔을 민수 앞에 놓으며 계속했습니다. 첫 편지를 쓸 때가 생각나네.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어. 그냥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라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었지. 아침에 닭이 알을 몇 개 낳았는지, 밭에 무슨 채소를 심었는지, 이웃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까지. 할머니의 첫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서울은 어떤가요? 저는 매일 당신이 보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 감나무에 까치가 와서 울었어요. 어머니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당신이 좋은 일자리를 구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매일 물어봐요. 빨리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지.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 내 마음이 담긴 편지가 저 멀리 서울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거든.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나서는 며칠 동안 답장만 기다렸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 혹시 편지가 잘못 전달된 건 아닌지, 우리 영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답장이 왔어. 우체부 아저씨가 순자 댁에 편지 왔어요. 하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치마폭을 들고 뛰어나갔지. 그 편지를 받아든 순간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 할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우리 영수 아버지도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했어. 서울 생활이 힘들고 외롭다고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썼더라고. 그리고 나한테도 매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써서 보내주었어. 민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매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 나는 화요일마다 편지를 썼고 우리 영수 아버지는 금요일마다 편지를 보냈지. 그런 규칙이 생긴 거야. 할머니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때 주고받은 편지들이야.
상자를 열자 노랗게 바랜 편지들이 수십 통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마다 정성스럽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으시네요. 이 편지들을 다 보관하고 계셨군요. 편지 한 통 한 통이 모두 소중한 기억이거든. 이 편지들을 읽으면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라. 순자 할머니는 편지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 영수 아버지가 서울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야. 순자야, 네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까치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야.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되면 바로 데려가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써 있어. 민수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몇 통의 편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편지들에는 50년 전의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을 보니까 정말 세세한 일상까지 다 적으셨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 담그기를 도와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김장을 했다고 적혀 있고,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걱정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전부였거든.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들 같지만 그때는 그게 내 하루하루의 전부였어. 그리고 그런 일상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던 거지. 할머니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특별한 편지야. 우리 첫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편지거든. 여보, 우리 영희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영희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하셨답니다. 영희가 아빠가 없어서 시상식에 혼자 갔다고 속상해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빨리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그 시대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답장을 보내셨나요? 우리 영수 아버지도 많이 속상했어. 영희에게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해줘. 아빠가 없어서 미안하다고도 전해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답장을 보냈지. 그리고 서울에서 영희를 위한 예쁜 인형을 사서 보내주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때는 할머니만 편지를 쓰셨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우체통을 이용했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로 일하러 갔거든. 그래서 이 우체통은 늘 바쁘게 일했어. 할머니는 창밖의 우체통을 가리켰습니다. 이웃집 영숙이는 부산에서 공장 다니는 딸에게 매달 소포와 편지를 보냈어. 김치, 된장, 고추장을 담아서 보내면서 도시 생활이 힘들어도 집 음식 먹으면서 건강 챙기라고 편지에 적어 보냈지.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두 이 우체통을 거쳐서 전달되었군요. 맞아. 그리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 우리 마을 총각 몇 명은 맞선으로 만난 처녀들과 편지로 연애를 했거든. 수줍어서 직접 말은 못하지만 편지로는 마음을 잘 표현하더라고. 할머니는 빙긋 웃었습니다. 옆집 철수는 대구에 사는 처녀와 1년 동안 편지로만 연애했어. 매주 두세 통씩 편지를 주고받더니 결국 결혼까지 했지. 지금도 대구에서 잘 살고 있어. 민수도 재미있어 하며 들었습니다. 편지로 연애를 하다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정말 정성을 다했지.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해가면서 썼거든.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우체통이 정말 많은 것들을 봤을 거야.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사랑의 편지, 그리움의 편지.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든 감정이 이 우체통을 거쳐갔거든. 민수는 우체통을 바라보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슬픈 소식도 있었나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있었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마을에서 군대 간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온 편지였어. 그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우체통 앞에서 울부짖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훨씬 많았어. 대학 합격 통지서, 취직 소식, 결혼 청첩장,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 이런 기쁜 편지들이 우리 마을을 환하게 만들었지. 할머니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우체통이 정말 바빠졌어. 모든 집에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세배 편지를 보내거든. 올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용돈도 같이 보내고. 그런데 언제부터 편지를 덜 쓰게 되셨나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였나?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야. 처음에는 마을에 공중전화 하나가 설치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어.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공중전화가 생기고 나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전화로 연락하기 시작했지. 편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전화는 바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전화요금이 비싸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여전히 편지를 썼어. 그럼 90년대에는 어떠셨나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전화기가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 집에도 전화기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신기했지. 서울에 있는 우리 영수 아버지와 바로 통화할 수 있다니. 할머니의 얼굴에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통화를 했을 때가 기억나네. 3년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거든. 너무 감격해서 둘 다 한참을 울었어. 아이들도 아빠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고. 그때부터 편지를 덜 쓰게 되셨군요. 그렇지.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 전화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거든. 깊은 감정이나 자세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편지로 썼지. 할머니는 편지 상자맨 아래에서 특별히 곱게 보관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영수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야.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요? 1995년이었어. 우리 영수 아버지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편지였지. 25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순간이었어.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편지지가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25년 동안 멀리서 고생시켜서 미안했고, 아이들 혼자 키우느라 수고 많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함께 보내자. 다음 주에 짐을 정리해서 내려갈게. 이게 아마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앞으로는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써 있어. 민수는 감동받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2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군요. 그래.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25년 동안 매주 편지로만 만나던 남편을 드디어 매일 볼 수 있게 된 거야. 할머니는 잠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영수 아버지가 돌아온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했어. 그리고 그날부터 이 우체통은 조금씩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했지. 시대의 변화가 생겼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폰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은 이메일로 연락하기 시작했어.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도 점점 전화에 익숙해졌고 할머니는 창밖의 우체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편지를 써서 넣었어. 특별한 날이나 깊은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편지만 한 게 없거든. 지금도 가끔 편지를 쓰시나요? 요즘은 거의 안 써. 자식들은 모두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손자들은 카카오톡이라는 걸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리워. 편지를 쓸 때의 그 설렘,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 그런 감정들이 그리워져. 민수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하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 아이들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편지는 달랐어.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또 다른 즐거움이었거든. 민수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배달을 마저 해야겠어요. 그래, 수고해라.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웠어.
민수가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혹시 마지막으로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고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될까? 지금은 아무도 그 우체통을 사용하지 않는데. 괜찮아요. 제가 우체부니까 수거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영수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볼까? 비록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마음은 전달될 거야. 할머니는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젊은 우체부가 우리 우체통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25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을 다시 보니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당신이 서울에서 고생하며 가족을 위해 애쓴 것, 나도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며 당신을 기다린 것, 모든 게 편지 한 통 한 통에 담겨 있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썼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편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들은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에요. 당신이 그리워질 때마다 편지들을 꺼내보곤 해요.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성스럽게 주소를 적었습니다. 하늘나라 영수 할아버지께라고 적힌 주소가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체통에 넣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50년 만에 다시 그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우체통 입구가 조금 녹슬어서 뻑뻑했지만 편지는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지. 할머니는 우체통에 손을 올리고 잠시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뭔데? 이 우체통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옛날 감성을 그리워하거든요. 편지 쓰기 체험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민수의 제안에 할머니도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까? 네. 요즘은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것들을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할머니의 편지 이야기와 이 우체통이 있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